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일 불을 뿜고 있는 국내 증시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증시 시장 전망을 하고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짜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박기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26년 새해 들어서 지금 국내 증시가 연일 불을 뿜고 있어요. 네.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네. 자, 이렇게 상승장 계속 연출될 거로 예상하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강세로는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네. 원체 이제 실적 전망치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의 강세 속도까지는 보진 않았습니다. 사실 좀 놀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분 입장에서도 네. 지금 연초의 강세가 생각보다 더 너무 가파르게 세죠. 예. CES 그 2026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당연합니다. AI 테마, 반도체 역시. 그냥 말로만 듣던 걸 막 실제로 영상으로 보고 네. 눈으로 보니까 그게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정부가 작년에 이제 새로 출범하면서 코스피 5천을 뭐 네. 공약으로 내걸었고 네. 전문가들은 이제 반신반의했지만 연말 연시되면서 이거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네.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지금 코스피 5천 달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10% 수준이니까 사실 뭐 힘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바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부라는 이제 키워드를 갖다 넣으면은 약간 좀 난감해지는 게 왜냐하면 사실 정부가 뭘 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밸류업 프로그램을 갖다가 엄청 세게 하고 뭐 주주 환원 뭐 가버넌스 개선 이런 걸로 막 해서 올린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근데 작년에 이제 가을 이후에 코스피가 3,200에서 4,000 올라올 때는 다 반도체의 힘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갑자기 뭐 공급 부족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튄다. 그에 따라서 연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이런 것들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의 힘으로 인해서 일단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뭐 정부 정책도 정책이지만 그것보다도 업종, 그다음에 업황 자체가 완전히 판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그런 전략까지도 지금 영상으로 다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코스피 5천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 중에 뭐 터치든 넘어가는 거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의 조건들이 또 정책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느낌을 주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뭐 천수답이다, 또 뭐 시클리컬이라서 한번 갔다가 또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뭐 M7 이런 기업들은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업황과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매번 증가하고 이익도 일정한 마진으로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물며 삼성전자, 하이닉스조차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은 여전히 그런 어떤 시클리컬한 어떤 그런 속성을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진짜 그들이 하고자 했던 어떤 이 선진화, 토양을 잘 갖추는 그런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가 모든 시장을 다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에 준하는 다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도 해주고 맞습니다. 시장도 선진화시키고 하면 뭐 5천 이상 뭐 그 높은 곳 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뭐 그다음에 AI 쪽 보면은 뭐 거품론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극복하고 갈 것 같다는 전망들이 더 이제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업종별로 볼 때 국내 증시 상황을 전망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를 최우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애초에 이제 강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휴머노이드가 바탕이 된 로보틱스가 바탕이 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연초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조선, 전력기기 그리고 증권업 이런 쪽을 갖다가 저희가 반도체를 제외한 쪽에서 실적의 어떤 증가의 가시성도 높고 확실성이 높은 섹터로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반도체하고 AI 쪽에 좀 너무 집중된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물론 이제 계속 그게 주도주가 될 테니까 보겠지만 그 외에 또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일단 현대차 그룹이
이번 CES에서도 이제 뭔가 좀 보여주는 게 있고 네. 일단은 자동차 시장에서도 뭔가 좀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독일이 네. 좀 약간 힘들어지는 반면에 네. 거기다가 이제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무기가 장착됐다. 이게 네. 이제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은 마스가 프로젝트, 예, 그리고 전력기기는 사실 AI 테마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관점에서 향후 수요가 상당히 지금 견고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증권업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장 자체가 원체 좋고 네.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 막 증가하는 이런 추세 하에서 대형사 중심으로 실적은 계속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혹시 미래에셋증권 차원에서 다른 증권사들하고 다르게 네. 좀 유심히 보는 업종이나 그런 기업이나 뭐 종목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어떤 회사는 뭐 바이오도 얘기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네. 저희는 국내 전략은 많이는 다른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해외에서 이제 저희는 좀 차별적으로 AI 외적으로 네. 이 최근에 이제 광물 자원 광물자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릴라는 히토류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이 8월달, 9월달 가을철 지나면서부터 네. 저희가 히토류 이런 광물 테마를 이미 얘기해가지고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인플레 테마도 있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는 좀 부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광물 자원 뭐 올해 진짜 유심히 봐야 될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미국 증시도 많이 투자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미국 증시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에 덜 상승률을 보였지만 네. 여전히 뭐 사상 최고치도 미국도 이제 경신하면서 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은 그냥 조금 재미없어 보일 수는 있다. 네. 하지만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 이제 10%를 살짝 넘어가는 네. 시장 수익률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3년, 24년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거예요. 네. 미국이 가장 큰 약점은 PER 밸류에이션이 뭐 22배 정도 상당히 네. 높다는 점이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계속 올라가긴 어렵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네. 보여지고 이익은 1년에 뭐 20, 30% 증가하진 않거든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올해도 뭐 한 10%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 코스피를 보는 느낌 대비해서는 조금 덜 뜨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코스피 대비해서는 덜 뜨거울 수가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 보면 지금 서학개미들 보고 이제 정부 정책 차원에서 회기를 지금 권유하고 있는 그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환율 뭐 이런 거에 예. 연관지어가지고 네. 네. 이러니까 고민이 깊어진 분들이 사실 있어요. 네.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네.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지 예, 예.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 판단은 사실 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 철학을 갖고 가냐의 문제인데 미국의 최대 강점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높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뭐 계속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당장 뜨거운 시장에서 좀 빨리 캐치업하겠다 나의 수익률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좀 이제 와가지고 한국의 이제 뜨거운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중심으로 이런 몇 가지 테마를 갖다가 담아가시면은 뭐 그때 수익률은 조금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맞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다행인 것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는 거. 네.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네. 그 전망과 또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장에 지금 리스크 요인도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환율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꼽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환율 전망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달러 원이 어쨌든 상승 압력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막 뭡니까? 어떤 시장의 뭐 달러 유동성이 막 부족해가지고 네. 막 급하게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환율이 현재처럼 그냥 레벨은 높고 네. 조금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네. 이게 마켓의 어떤 굉장한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속도가 혹시라도 빨라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저희는 이 투자의 기회도 AI한테 있지만 네. 결국은 리스크도 아직은 AI한테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AI 수익화 논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어쨌든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올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 또 잘 주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환율에 대한 거는 상승 압력이 높지만 그렇게 큰 리스크 요인으로 보여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됐고요. 네. 지금 센터장님 설명으로. 네. 자, 금에 대한 관심 또 네.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장기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장기 있습니다. 상승 예, 가능하다. 장기 상승의 관점으로 사실 이미 2024년도부터 되게 강조를 해왔었고요. 네. 저희가 자산 배분에 금을 꼭 넣으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금은 이
사실 선진국이 국채에 대한 발행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재정을 갖다가 너무 무책임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선진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흥국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환 보유액을 다변화시키는데 미국채를 팔고 금을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은 제가 보기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재정 정책이 됐든 통화 정책이 됐든 유동성이 계속 풀려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한 대표 자산,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에 대해서 뭐 투자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비트코인 등 코인에 대한 관심이 또 뜨겁지 않습니까? 자, 지금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다시 연초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화폐가 계속 찍혀 나온다라는 얘기는 비트코인한테는 좋은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어떤 원자재 실물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수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결제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이 이제 비트코인 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핵심 논리였는데 사실 그런 결제 기능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일부 이제 위치를 강력하게 자리를 잡다 보니 약간 좀 혼란기에 좀 빠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저희가 함부로 못 드리겠고요. 이 혼란기가 좀 사라지고 새로 이제 상승 모멘텀을 얻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별 또 상품별 투자 비중을 간략하게 좀 조언을 주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미국이 절반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대비해서 미국을 더 늘리라는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외로 이제 조금 더 분산하실 것을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고 그 미국 외로 분산할 때 대표적인 마켓이 이제 한국 외에서는 이제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한국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분산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주식과 다른 투자 상품과의 비중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식, 채권, 금이 있어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주식, 채권, 금이 이제 선진국의 연기금들은 6대 3대 1 정도로 가져갑니다. 근데 저희는 채권의 비중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있냐는 것에 대한 의심이 사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대요. 그래서 채권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채권을 할 거면 차라리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광물 자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